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배점이 총 30점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총 6문제가 있습니다. 이 6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각 직위별로 인사고가가 가장 높은 그 사원의 성명을 뒤에 5번부터 시작해서 F의 5번 그 영역에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지금 여기다가 이제 결값을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는 그 얘기죠.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직위가 이제 부장이다, 과장이다, 대리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칸에는 부장들 중에서 인사고가 가장 높은 걸 일단 찾아요. 찾아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그 성명을 여기다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칸은 우리 직위가 과장인 그 사람들 중에서 인사고가가 가장 높은 걸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원명, 성명을 이제 표시하라는 그 얘기죠. 그때 이제 각 직위별로 인사고가의 최고점에는 동점이 없음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때 이제 인덱스, 매치, 맥스 요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한 배열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먼저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자, 지금 데이터가 지금 표 3번에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이 들어있죠. 자, 이 데이터 중에서 부장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직위 중에서 부장인 사람이 지금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부장이 3명이 있네요. 그 부장의 이제 인사고가를 보니까 30, 그 다음에 28, 그 다음에 24 하고 이렇게 이제 3개 값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우리 30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승연이요. 해서 지금 이 위치에 이승연하고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이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이 직위 중에서 부장인 사람을 찾아서 그 부장인 그 사람의 인사고가가 가장 높은 거 그걸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때 우리가 맥스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맥스를 사용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맥스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조건 작성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할 그 범위만 최대값을 구할 그 범위만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최대값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 맥스라는 요 함수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쓸 거니까 가로 열어주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위들 중에서 이 데이터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 부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러면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직위가 부장인 그 사람을 찾아서 뭐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우리는 인사고가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계산할 법인을 우리가 인사고가로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30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부장들 중에서 인사고가가 제일 높은 게 지금 30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은 이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을 이렇게 구했으면 그 30이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그 위치를 이제 찾아주면 돼요.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세 번째 위치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름 중에서 이름이 지금 요만큼이 들어있을 때 이 이름 중에서 세 번째 이름을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이승연 하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출력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찾은 이 30이 지금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해당 위치를 찾을 때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매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옵션이 있고요. 0이라는 옵션이 있고 1이라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이제 찾아주겠죠. 그때 이 범위의 값이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범위의 값이 만약에 내림차순이 되어 있다. 내림차순이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옵션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 돼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렬이 안 되어 있다.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0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범위의 값이 이제 내림차순 돼 있을 때 내가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겠죠. 찾을 때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찾아주냐? 찾을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을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이 옵션은 이 범위의 값이 이제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그리고 0이라는 이 옵션은 이 범위의 값이 이제 정렬이 안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데, 그때 이 0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이랑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범위의 값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우리가 매치라는 이 함수에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여기서 이제 30, max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30이라고 요 값을 이제 구해놨죠. 그러면 이 30을 우리가 이 인사고가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이제 찾겠죠. 그때 이 인사고가가 정렬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죠.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그 함수를 사용할 때 옵션을 이제 0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요 맥스 함수에서 일단은 우리가 좀 이따가 우리가 채우기를 이제 오른쪽으로 하겠죠. 오른쪽으로 할 때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부터 하자고요. 자, 지금 일단은 요 범위가 지기가 들어있는 이 범위예요. 내가 만약에 부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할 때도 이 범위를 우리가 범위 지정해야 되고, 과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할 때도 우리가 이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리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할 때도 지금 이 범위를 우리가 범위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2의 10번에서 2의 18번 요 셀이, 이 영역이 지금 인사고가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을 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우리는 무조건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인사고가들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인사고가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4번 셀 좀 보자고요. 내가 이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부장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죠. 내가 오른쪽으로 채우기 했을 때 과장 찾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세 번째 칸 이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했을 때는 대리 찾아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니까 우리가 달러 같은 거 붙이지 않고 그냥 이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옆으로 일단은 채우기 좀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 했더니 과장들 중에서 과장들 그럼 지금 과장이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3명이 있죠. 이 3명의 데이터 중에서 인사고가가 제일 높은 게 25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 것도 보자고요. 대리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가 여기도 있습니다. 이 3명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 인사고가 제일 높은 게 18이 맞죠. 해서 이렇게 이제 18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맥스는 이제 맞게 쓴 거죠. 맞게 썼으니까 지금 요 맥스라고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 좀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매치라고 이렇게 이제 함수 써주고요. 우리 이제 찾을 거예요. 뭘 찾을 거예요? 지금 내가 맥스 함수로 구했던 거,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컨트롤 V 누르게 되면 맥스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맥스 함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내가 최대값 구한 거를 그거를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우리가 인사고가가 지금 이 범위에 들어있으니까 이 범위에서 내가 찾은 그 맥스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찾아달라. 그때 이제 옵션은 뭐다? 0이다 하고 우리가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사고가를 이만큼 잡았을 때 아까 부장의 최대값이 우리 30이었죠. 30이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구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이건 이제 틀린 거라고요. 왜 틀렸냐? 지금은 다행히도 이 인사고가 중에서 30이라는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요 데이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 이제 대리 있죠. 이 대리가 지금 인사고가 6이지만 이게 만약에 30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이 값을 이제 30으로 땅 하고 이제 바꿨습니다. 바꾸게 되면 이 값도 지금처럼 1로 그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우리 맥스 값을 구해놓고 이 범위에서 30을 찾아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 30 있네. 그리고 1을 하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구해준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매치라는 함수에서 옵션으로 이제 0을 썼죠. 0을 쓰게 되면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준다고요.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정확하게 30이라는 값이 여기 첫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1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리의 30을 찾는 게 아니죠. 부장들 중에서 30이라는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를 봤을 때 지금 얘가 이제 우리 찾을 값이고요. 얘가 이제 범위예요. 범위. 해서 이 범위에서 그냥 찾아달라. 그게 아니라 지기가 부장인 그 사람들 중에서 30이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 돼요. 해서 우리가 이 범위에도 지기가 부장이다. 그 조건을 우리가 같이 써줘야 된다고요. 해서 여기다가 우리 조건 쓸 거니까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기들 중에서 뭐랑 똑같은 거, 부장이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고 지금처럼 범위값을 인사고가라는 이 범위의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따가 또 우리가 또 채우기엔들 할 거니까 지금 이 범위가 지금 이 지기가 들어있는 이 범위죠. 이 범위에서 이제 뒤에 4번 부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죠. 그때 내가 과장을 찾더라도 지금 이 범위에 찾을 거고요. 대리를 찾을 때도 우리가 이 범위에서 찾겠죠. 해서 이 범위의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으로서 절대 참조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2의 10번에서 2의 18번이다. 그러면 인사고가 들어있는 이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으로서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우리 3 하고 이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왔죠. 이 범위에서 30이라는 게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지만 그때 부장들 중에서 인사고가 30인 거는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요식 한 번만 다시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매치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이 우리 찾을 값이에요. 찾을 값. 그리고 지금 요만큼이 이제 우리 범위예요.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있는 요 0이 이제 옵션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스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부장들 중에 인사고가 제일 높은 거 그 값을 이제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제 30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값을 매치라는 함수에서 찾을 값으로 썼어요. 해서 그러면 30이라는 그 값을 찾을 때 우리가 그냥 인사고가에서 찾아달라. 그러면 얘가 나온다고요. 얘가. 대리 중에 이제 인사고가가 30인 게 얘가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요 범위를 지정할 때 우리 부장들의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인사고가가 30인 그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냐 그걸 찾아달라. 그래야 정상적으로 3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해서 이 범위에도 지금처럼 지기가 부장이다. 그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다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이요. 과장 그럼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있죠. 과장들 중에서 제일 높은 인사고가가 25예요. 그래서 25하고 아까 구해놨었죠. 해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엔들을 이렇게 이제 과장 거를 하게 되면 그 과장의 데이터는 지금 인사고가가 지금처럼 이만큼이 들어있을 때 그때 지기가 과장인 그 사람들 중에서 25라는 값은 지금 몇 번째 위치에 있다? 네 번째 위치에 있다. 그리고 4하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요. 대리 거를 보게 되면 대리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 중에서 인사고가 제일 높은 게 30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원래는 이게 30이 아니죠. 아까 제가 이 값을 바꿨잖아요. 아까 원래 값은 여기 6이라고 들어있었습니다. 해서 대리들 중에서 인사고가가 제일 높은 게 18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8 하고 이렇게 이제 구해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매치까지 이제 묶어서 이제 채우기엔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값은 이제 여섯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 지기 중에서 대리의 값이 지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사고가가 18인 게 지금 요 위치에 있죠. 얘가 지금 여섯 번째 데이터가 맞죠. 해서 여섯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위치 값을 찾아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치의 값을 찾았으면 이제 그 해당 위치의 이제 이름이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인덱스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쓸 겁니다. 인덱스는 어떻게 생겼냐?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위 값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 번호 그리고 열 번호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 이만큼의 범위 지정할 거고요. 이만큼의 범위를 지정했을 때 우리는 전부 다 이 칸에다가 우린 전부 다 이름 출력해달라. 그때 성명이라는 거는 전부 다 이제 A열에 첫 번째 열에 있죠. 첫 번째 열에 내가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첫 번째 열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제 이름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이 들어있는 이 열은 변하지가 않죠. 해서 그냥 열 번호는 1열에 있는 거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숫자 1을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홍길동의 이제 이름이 출력이 될 수도 있고 김세연이 출력이 될 수도 있고 이승연이 출력이 될 수도 있고 김경수가 출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행번호는 계속해서 변한다고요. 그때 우리가 행번호를 지금 여기다 이제 다 구해놨다고요. 그래서 우리 부장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이 위치에 있고 이 위치가 지금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잡아봤을 때 부장들 중에서 인사고가 30인 게 세 번째 위치에 있죠. 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그때 3행 1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이승연하고 요 데이터가 이것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매치라는 이 함수 쓴 거 있죠. 얘가 지금 행 번호 구해준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컨트롤 X 잠깐 해놓을게요. 해놓고 우리 인덱스로 묶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요. 범위 지정할 때 요만큼이요. 요만큼은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이 범위에서 몇 행 몇 열? 매치행 1열의 값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놓고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승연 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 인덱스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범위가 지금 우리 전체 범위를 잡아놓은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인덱스의 이 전체 범위는 이 범위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이승연 하고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은 김경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는 이제 지순여 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인덱스를 기준으로 좀 보자고요. 인덱스 얘가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매치 함수에서 구한 거 요만큼이 우리 행 번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이제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범위 행 열이요. 범위 행 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직위가 부장인 그 사람들의 인사고가 이 점수들 중에서 인사고가가 가장 높은 걸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인사고가가 제일 높은 게 아까 30이 나왔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max라는 요 함수로 이제 구해준 거고요. 그때 요 30이라는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match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구했죠. 구했더니 아까 우리 3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인덱스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전체 범위를 잡아놓고 3행 1열의 값을 우리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승연의 값이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 이승연의 이 이름은 3행 1열에 있는 거 맞죠? 해서 3행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이 위치의 값을 우리가 매치로 구해준 거고 1열이다 하고 숫자 1은 직접 썼어요. 왜? 우리는 무조건 이곳에다가 이름을 출력할 거니까 이름은 우리 이 전체 범위로 봤을 때 무조건 1열에 있기 때문에 이 열번호는 변하지 않겠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하고 직접 써준 거고 이 행번호는 이 인사고가의 최대값이 이제 어디냐 그 위치에 따라서 행번호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해서 행번호를 우리가 이제 매치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구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 좀 보자고요. 우리가 max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최대값을 구했어요. 그 최대값이 우리 이 범위에서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0을 써서 지금처럼 매치라는 함수를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범위로 지정할 때 우리가 그냥 인사고가 이 범위를 지정한 게 아니라 앞에다가 이제 부장들 중에서라고 해서 우리가 요 조건을 우리가 같이 써줬죠.
해서 우리가 맥스 값을 아까 구했을 때, 부장의 이제 맥스 값을 구했을 때 아까 30하고 나왔는데 대리 중에서 이제 3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은 다행히도 30이 요 데이터 하나밖에 없지만 이 대리가 이제 인사고가가 3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30의 값을 이 범위에서, 인사고가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얘를 찾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직계에 대한 그 조건을 넣어줬다고요. 해서 직위 중에서 우리 부장이랑 똑같은 이 사람들 중에서 30이라는 그 값의 위치 값을 찾아달라 해서 정확하게 이 값을 찾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범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1번 문제처럼 인덱스 매치 맥스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특정 이름을 출력하게 해달라, 이런 문제가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인덱스 매치 맥스라는 이 함수를 섞어서 어떻게 이제 작성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인덱스의 이제 형식 당연히 기억해야죠. 그리고 매치라는 요 함수도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함수를 이용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 내용 이해하고 외우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 보게 되면 GA 10번에서 GA 18번 그 영역이 있대요. 그 영역에다가 총급여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GA 10번에서 GA 18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총급여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총급여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 기본급 더하기 상여금,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래요. 지금 우리는 기본급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근데 우리 상여금을 더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표 3번에는 상여금이라는 게 없어요. 없으면 우리가 또 상여금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상여금은 기본급에다가 상여 비율을 이제 곱해서 상여금을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기본급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얘 찍어주면 되는 거고 거기다 이제 상여 비율만 우리가 곱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상여 비율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때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상여 비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상여 비율이라는 거는 인사고가에 따라 다르며 표 1번에 A3번에서 B의 6번 이 영역을 참조해서 이제 계산을 하래요. 그때 이제 A3번에서 B의 6번 영역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에 보니까 이제 상여 비율이 이쪽에 쭉쭉쭉 들어있죠. 그때 3%, 5%, 7%, 10% 하고 이렇게 이제 값들이 들어있는데 이 값은 뭐에 따라 바뀌어요? 우리 인사고가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 고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상여 비율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부서가 이제 판매부이거나 직급이 1급인 경우에는 상여 비율 1%를 이제 추가 적용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여 비율을 이제 1%를 이제 추가할래 말래 그거는 우리가 부서도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직급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표 1번에서 우리가 이제 상여 비율을 가지고 올 때 이 부분을 이제 참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인사고가 지금처럼 이렇게 열 단위로 들어있죠. 그리고 상여 비율도 지금 열 단위로 그렇게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때 이제 열 단위로 돼 있는 이런 표를 우리가 참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상여 비율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총급여를 구하는 요 식 좀 써보자고요. 자, 총급여를 구할 때 우리는 일단 기본급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본급에다가 더해줘라. 뭘 더하냐? 기본급 곱하기 우리 상여 비율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왜? 기본급 더하기 상여금을 하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상여금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상여 비율 그렇게 해주면 이제 총급여가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제 부서가 판매부이거나 직급이 이제 1급인 경우에는 상여 비율을 1%를 이제 추가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상여 비율을 할 때 우리가 상여 비율에서 더하기 이제 추가 상여 비율을 우리가 이제 더할지 말지 그걸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이제 묶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상여 비율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구할 때는 부서하고 이제 직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if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물어봐 주면 돼요. if 함수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1%를 더해 달라. 1%를 더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여 비율이 있을 때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1%를 할 거야 말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조건에 이제 만족하냐 못하냐 거기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총 급여를 이제 구하는 그 방법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상여 비율에다가 우리가 if를 써서 1%를 더할 거야 말 거야. 그걸 이제 결정을 해준 거고, 우리가 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그리고 우리가 뒤에다가 이제 상여 비율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if 함수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if에서 이제 조건을 전부 다 이제 걸어주고요. 그 조건에 만족하면 상여 비율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1%를 더해라.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그냥 상여 비율만 곱해달라. 그렇게 해요. 해서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조건이, 지금 이 조건을 보고 얘기하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상여 비율 1%를 이제 추가로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상여 비율에다가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이 앞에 있는 값이랑 서로 이제 곱해라.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그냥 상여 비율만 이 앞에 식에다가 서로 곱해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총 급여를 구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이 방법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상여 비율이라는 걸 구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이 표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상여 비율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vlookup 이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vlookup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참조 범위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참조 범위는 우리가 이제 이만큼을 잡을 거예요. 이 범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사고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으니까 이 인사고가에 해당하는 걸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 내가 두 번째 사람을 계산해도 우리는 이 범위를 참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해도 이 범위를 참조할 거고요.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우리는 이 범위를 참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열번호를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옵션은 똑같죠. 그때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true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이 있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에는 true하고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근사값으로 찾아달라. 그거고요. false라는 거는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그거죠. 해서 우리 true라는 옵션을 쓰게 되면 이제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false를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vlookup에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true하고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vlookup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사람의 이 인사고가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이 6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 찾아라. 그때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false를 쓰게 되면 6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찾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v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쓸 때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옵션을 이제 true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쓸 때는 이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이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자, 요 식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기본급 여기 있죠. 기본급 더하기, 그 다음에 또 기본급이요. 기본급 그 뒤에다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가로 열어주고 이제 상여 비율 요거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상여 비율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표에서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상여 비율을 꺼내와야 됩니다. 그때 이제 vlookup이요. 자, vlookup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사고가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는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든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서 이제 열번호 찍어줘야죠. 내가 이 인사고가 6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 찾을 거예요. 찾아서 우리는 이제 상여 비율을 가지고 올 거죠. 그때 내가 지금 범위를 이만큼을 설정을 했을 때 이 상여 비율은 이제 두 번째 열에 있죠. 해서 그때 이제 열 번호를 2하고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V룩업을 쓰게 되면 이제 상여 비율이 이제 구해질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 구해준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더해라. 뭘 더하냐? 우리 추가 상여 비율 그 1%를 이제 더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이 1%를 더할 건지 말 건지는 이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부서가 이제 판매부 2거나 직급이 이제 1급인 경우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서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그리고 직급에도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 중간에 보니까 지금 2거나로 묶였죠. 그 얘기는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이거죠. 해서 우리가 그때 이제 if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if 써주고 우리는 조건이 두 개인데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은 이제 오화로 이제 묶어줄 겁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부서가 이제 판매부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서 찍어주고요. 이 부서가 뭐랑 똑같냐? 판매부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조건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우리 직급이 이제 1급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이제 직급 요거 이제 찍어주고 이게 1급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가 5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우리 이제 1%를 더해주는 거죠. 해서 1%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거짓일 때는 아예 작성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if 가로를 여기서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쓴 V룩업이 우리 상여 비율을 구해 놓은 건데 상여 비율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가로 여기서 열었죠. 그리고 그 가로가 이제 맨 마지막 여기서 이제 닫힌다고요. 그래서 맨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V룩업에서 이제 상여 비율을 우리가 이제 구해 놓은 거고 그거 더하기 그리고 이제 if 함수 써서 이렇게 이제 똑같이 써준 겁니다. 그래서 if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조건이 지금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 조건 두 가지 중에 이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1%라고 그 값을 어떻게 해라 더해라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상여 비율에다가 더해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124만 8천원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제 다 풀었으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채우기 핸들만 하면 이제 총급여가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자, 지금 요 식이 좀 잘려서 보이죠? 요거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F10번 셀에 들어있는 게 이게 기본급이죠. 해서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곱하기 있죠. 곱하기 똑같이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상여 비율을 이제 곱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가로가 시작을 하고 여기서 이제 가로가 끝난 거죠. 그때 이제 여기서 가로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뒤에다 이제 상여 비율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상여 비율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V룩업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여 비율을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더하기요. 그 뒤에 이제 더하기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if를 써서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1% 내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해준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우리 조건이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1%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가로 닫아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거 쓴 거 요거 지울게요. 그 밑에 것도 다 지워버릴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지금 요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때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if 바로 시작하면 되죠. 자, if 쓰기 전에 여기 띄어쓰기 좀 할게요. 자, if 쓰고 나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맨 처음에 이제 조건 써줘야죠. 우리 조건은 if 함수의 조건은 지금 이 조건 쓰는 거예요. 이 조건에 따라서 상여 비율에다가 이제 1%를 추가할 건지 말 건지 그걸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상여 비율에다가 1%를 바로 더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여 비율을 곱해줘라. 그거죠. 그래서 상여 비율에다가 1%를 더한 값을 이제 기본급에다가 곱해줄지 아니면 그냥 상여 비율만 곱할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는데 우리 조건은 이제 두 가지죠. 그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5와 써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부서요. 부서가 이제 판매부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판매부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직급이 이제 1급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직급이 1급이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지금처럼 5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준 거죠. 그래서 5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에 이제 만족을 하면 우리는 이제 그냥 상여 비율 더하기 1%를 바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상여 비율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사고가 나는 이제 6이니까 나는 첫 번째 사람 거 구하고 있으니까 이 6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어디에서?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 열에 들어있는 상여 비율을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열 번호를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상여 비율을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구해준 거예요. 해서 여기다 이제 더하기 1%를 바로 더해버리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여 비율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여 비율 구한 게 vlookup이니까 vlookup 요만큼 요 식을 그대로 붙여넣기 좀 할게요. 복사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자, 지금 식이 두 줄로 이제 표현이 돼서 잘 안 보이니까 요거 일단은 엔터 한번 누를게요. 엔터 누르고 그리고 이제 채우기 핸들 좀 쭉쭉쭉 할게요. 채우기 핸들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값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정상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식이 너무 길어서 뒤에까지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요거 조금 정리 좀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본급 더하기 그리고 기본급이요. 그리고 곱하기 열어주고 그리고 if 바로 시작했죠. if 바로 시작해서 이제 조건 써주면 되는데 이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조건이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상여 비율 더하기 1%를 해달라. 상여 비율을 지금 우리가 vlookup으로 구했죠. 그래서 상여 비율 더하기 1%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여 비율을 내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vlookup으로 그냥 상여 비율만 이렇게 이제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급 더하기 기본급 곱하기 그리고 상여 비율에 1% 더한 거를 이제 곱할 거냐 아니면 그냥 상여 비율만 곱할 거냐 그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방법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만약에 실제 시험 문제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도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도 됩니다.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식이 되게 길죠. 길 때는 지금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었듯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식을 간략하게 써놓고 이걸 보면서 쓰는 게 헷갈리지 않고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BK 우리 비고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우리 H10번에서 H18번 그 영역에 비고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BK 비고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비고를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BK 비고라는 거는 인사고가라는 거를 인수로 이제 받아서 비고를 이제 계산하는 함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사고가를 이제 인수로 받는다 그랬죠. 해서 우리 퍼블릭 펑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써져 있고 그 가로 안에 우리 인수로 받을 거 인사고가다 해서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때 이 비고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인사고가를 이제 인수로 받는데 그때 이제 인사고가가 25 이상이면 25점 이상이면 승진 급여 인상이다. 요걸 이제 출력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10점 이상이라면 우리 급여 인상이다. 이렇게만 출력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10점 미만이면 급여 동결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려면 일단 비주얼 베이직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축키 Alt하고 F11번이요. 그거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모듈이라는 걸 우리가 삽입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모듈을 이제 살펴해 달라.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요거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네모 박스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퍼블릭 펑션 요거를 이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쓰자고요. 그래서 여기다 퍼블릭 한 칸 띄고 펑션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BK 비고 가로 열어주고 인사고과하고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엔드 펑션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인사고가라는 거를 이제 인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죠. 그때 이제 인사고가 그거 입력 받은 게 25 이상이야 아니면 10 이상이야 아니면 10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볼 때 우리가 if로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if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인사고가라는 게 있는데 이 인사고가가 크거나 같다 2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25 이상이라면 우리 BK 우리 비고요. BK 비고에다가 뭘 출력해라? 우리 승진 가로 열고 급여 인상하고 요거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25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이제 else하고 else로 넘어오겠죠. 근데 그때 이제 10점 이상인지 10점 미만인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다시 if요. 해서 else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인수를 받은 그 인사고가가 이번에는 1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10 이상이면 우리 BK 비고라는 곳에다가 어떤 글자를 출력해달라? 우리 급여 인상 이렇게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10 이상도 아니래요. 그럼 또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뭐라고 출력해라? BK 비고라는 곳에다가 무조건 급여 동결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end if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5 이상이냐 10 이상이냐 10 미만이냐 그렇게 이제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왔지만 우리는 2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10 이상이야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되겠죠. 25 이상도 아니고 10 이상도 아니다. 그 얘기는 무조건 이제 10 미만이라는 얘기니까 10 미만이야 그건 이제 따로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해서 인사고가가 이제 25점 이상이라면 승진 급여 인상이라고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10 이상인지 10 미만인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else if라고 써서 또다시 인사고가를 또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1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10 이상이라면 급여 인상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25 이상도 아니고 10 이상도 아니라면 무조건 이제 10 미만이라는 얘기니까 그때는 그냥 우리 급여 동결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갈 때 요 아이콘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엑셀 아이콘 요거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비고의 첫 번째 칸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칸 찍어주고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보게 되면 fx 하고 있죠. 요 fx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함수 마법사가 짜잔하고 뜨면 그때 이제 범주 선택에서 우리가 지금 만든 사용자 정의를 보여달라. 사용자 정의 함수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BK 비고하고 내가 지금 방금 작성한 게 요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요 이제 BK 비고라는 거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인사고가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인사고가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얘는 인사고가가 10 미만이니까 급여 동결이라고 뜬 거고 그 밑에는 이제 10이죠. 인사고가 10이니까 얘는 이제 급여 인상.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25 이상이 되겠죠. 25 이상이니까 승진, 급여 인상 그렇게 이제 뜨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25니까 25 이상이죠. 해서 얘도 이제 승진, 급여 인상 그렇게 이제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20이고 그 다음 거는 이제 18이죠. 그러면 이 두 개는
25 이상이 아니고 10 이상이니까 급여 인상하고 그게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28이니까 25 이상이죠. 25 이상이니까 승진, 급여 인상 그렇게 이제 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가 이제 24죠. 24는 25 이상이 아니니까 10 이상이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급여 인상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거는 15니까 얘도 이제 급여 인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G의 22번부터 G의 26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G의 22번, 26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칸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틀린 개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첫 번째 조건 보니까 count A, count if, count blank 이 4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돼 있고요. 그때 여기에는 이제 틀린 개수가 이제 몇 개인지 그걸 세야 돼. 여기에는 지금 우리 틀린 개수가 이제 몇 개인지 몇 문제를 틀렸는지 그걸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1이라고 막 써져 있는 것도 있고 빈칸도 있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빈 공란이 틀린 문제를 의미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사람이 이제 틀린 개수를 구할 때는 지금 이 범위에서 빈칸의 개수를 이제 세서 여기다 이제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는 빈칸의 개수를 셀 때 우리 count blank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우리 count라는 이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를 세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count a라는 요 함수는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뭔가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런 셀들의 이제 개수를 세줍니다. 그리고 count if는 우리 조건에 만족하는 그 개수를 세주죠. 그리고 count blank가 이제 빈칸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ount blank를 쓸 때 그냥 우리가 일반 그냥 count가 됐든 count a가 됐든 그런 거 쓰듯이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count blank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지금 이 범위에서 빈칸의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주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사람은 요 빈칸이 요거 한 개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1하고 뜬 거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기하고 여기 두 칸이 이제 비어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은 빈칸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빈칸이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빈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세 칸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 하고 틀린 개수가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count blank라고 써주고 지금 이 범위만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 칸들 중에서 빈칸의 개수를 세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표 4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서 우리 H22번에서 H26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다가 등급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틀린 개수가 이제 0이면 틀린 개수가 지금처럼 0개이면 틀린 개수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0개이면 이제 만점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래요. 등급에다가 만점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에 따른 그 등급을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점수는 표 6번을 그리고 등급은 이제 표 5번을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표시할 거는 우리 등급이죠. 그때 이제 등급을 보니까 지금 표 5번에 점수별 등급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 등급에 보니까 4다, 3이다, 2다, 1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4등급이다 그러면 지금 저기 얘를 보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이곳에다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 등급을 봤을 때 1, 2, 3, 4 이렇게 이제 등급이 전부 다 이제 들어있는데 이 등급들은 각각 이제 점수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 점수가 없어요. 점수를 구한 다음에 그 점수에 해당하는 그 등급을 갖다 달라. 그렇게 줘야 되는데 그때 표 6번에 보니까 문제당 점수하고 이렇게 들어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5번 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5문제를 시험 봤는데 그때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그때 각각 문제별로 점수가 이렇게 이제 된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단 점수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그 점수에 해당하는 그 등급을 지금 이곳에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등급을 가져갈 때는 지금 이곳에 있는 이 표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참조를 해야 돼요. 그때 지금 이 점수별 등급이라는 이 표는 지금처럼 점수가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있고 우리가 등급도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른 곳을 이렇게 이제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H룩업이다, V룩업이다, 그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등급을 이제 구할 때는 우리가 H룩업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표 6번에서 문제당 이제 점수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배점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첫 번째 사람 거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제가 이제 맞았다. 그러면 이제 1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문제 틀린 거는 이렇게 이제 빈 공백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그때 1번 문제가 이제 15점이고요. 2번 문제가 15점, 3번 문제가 20점, 4번 문제가 20점, 5번 문제가 30점.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여기 1이라는 요 값이랑 우리 15라는 이 점수랑 서로 곱해요. 그리고 문제 2번에 요 1이라는 이 값이랑 15점이랑 서로 또 곱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3번에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요 값이랑 우리 20이라는 요 값을 또 곱해요. 그리고 문제 4번 요 1이라는 이 값이랑 20이랑 이제 곱합니다. 그리고 문제 5번 이 1이라는 그 값이랑 30이라는 그 값을 곱해요. 이 값들을 서로 싹 다 이제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합을 이제 구해주면 이제 점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값을 이제 곱한 다음에 그 값들을 이제 합을 구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제 sum product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sum produc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할 때 지금 얘는 이제 행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는데 이 점수는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 있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서로 이제 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당 점수 있죠. 이 영역의 값을 이제 우리가 행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행열을 이제 바꿔서 이제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즈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행과 열을 바꿔서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이 값들과 서로 곱한 다음에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sum product로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우리가 점수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수를 구할 때는 이 값과 이 값들을 서로 곱한 다음에 그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sum product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sum product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이 값들과 우리가 이 값들을 이제 서로 곱해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값들은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범위를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즈 요 함수를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즈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지금 이 영역의 값들을 이렇게 싹 다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있는 게 행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변경시킨 다음에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과 서로 곱한 다음에 그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점수가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줄을 써놓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하려면 변하면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다가 여기서 이제 잡았던 이 범위는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이제 맞았나 틀렸나 그 값이 들어있는 이 범위인데 나는 첫 번째 사람 걸 계산할 때는 이 범위가 되지만 두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할 때는 이 범위가 되겠죠. 세 번째 사람 걸 구할 때는 이 범위가 됩니다. 해서 이 범위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근데 이 범위는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우리는 이곳에 들어있는 이 점수를 이제 이용해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 이 사람은 이제 80점이 돼요. 이 첫 번째 사람은 우리 3번 문제 요거 이제 하나 틀린 거죠. 3번 문제가 이제 20점이 빠지니까 8점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 두 번째 사람은 이제 1번 문제 그리고 우리 5번 문제 이 두 문제를 틀렸습니다. 1번은 이제 15점이고 우리 5번 문제가 이제 3점짜리니까 우리 45점이 틀린 거죠. 해서 45점 그걸 이제 빼주면 이제 55점 맞은 게 맞죠?
그리고 요 세 번째 사람은 1번부터 5번까지 싹 다 맞았으니까 지금처럼 100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얘 70점이래요. 네 번째 사람은 요 마지막 문제 요거 이제 하나 틀렸네요. 그 마지막 문제가 30점짜리니까 70점이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 요 마지막 사람이요. 요 마지막 사람은 35점이 나왔습니다. 요 사람은 우리 첫 번째 문제랑 우리 세 번째 문제 이렇게 이제 두 문제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더해주면 이제 35점하고 그렇게 나오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수를 싹 다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에 대한 그 등급을 우리가 쭉쭉쭉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H룩업 그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그 함수의 이제 생김새부터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h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할 때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참조할 그 범위를 지정해주고, 얘는 이제 hlookup이니까 행 참조하는 거죠. 해서 뒤에다가 행 번호를 써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내가 이 찾을 값을 이 범위를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옵션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그때 우리가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을 쓰게 되면 내가 이제 찾을 값을 범위에 찾을 때 그때 근사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이고요. 요 false라는 요 옵션은 내가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점수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구해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범위에서 80점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러면 80점이랑 똑같은 게 지금 여기 있죠. 근데 55점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55랑 똑같은 그 데이터는 없다고요. 그리고 100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라. 100도 없죠. 70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죠. 35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죠. 해서 우리가 옵션을 쓸 때 false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안 되겠죠. 해서 내가 지금 구한 이 점수랑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hlookup 요 함수를 쓸 때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true를 쓰면 되는데,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조금 있다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sum product 요거 이제 점수 구해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Ctrl X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hlookup 요 함수 좀 이제 써보자고요. hlookup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썼던 그 sum product 있죠? 그게 이제 점수 구한 거잖아요. 해서 우리 Ctrl V요. 내가 지금 방금 이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점수를 구했다. 그 점수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라 해서 우리가 찾을 값으로 내가 점수 구할 때 그때 썼던 그 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 점수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서 우리 몇 번째 행에 있고 가져갈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행에 있는 이 점수를 싹 다 이제 비교해서 두 번째 행에 들어있는 이 등급을 이제 가져갈 거라고요. 해서 그 뒤에서 우리가 행 번호를 이해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써줄 수 있는데, 옵션은 그냥 생략하고 쓸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hlookup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참조할 그 범위가 되는 거고, 이 범위에서 우리 내가 구한 그 점수에 해당하는 거 찾아서 우리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등급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hlookup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하려면 변하면 되는 거 그거 이제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이 범위가 이 전체 범위를 보고 얘기하죠.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범위인데,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만큼의 영역만 우리가 참조를 해줘야 돼요.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눌렀더니 얘는 이제 1등급이래요. 얘는 아까 우리 80점이었죠. 해서 우리 1등급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55점이니까 이제 3등급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100이에요. 100점이면 우리 1등급이 나와야 돼요. 해서 우리가 채우기를 해보면 1등급 그렇게 나왔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70점이니까 우리 2등급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우리 35점이니까 이제 4등급이 이제 나오면 됩니다.
그때 우리 표시 얘 보니까 지금처럼 1등급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1, 3, 1, 2, 4 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값만 표시가 됐다고요. 그러면 맨 뒤에다가 우리가 등급 요 두 글자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요 연산자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썼던 그 식 맨 뒤로 찾아가서 맨 뒤에다가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등급이라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1등급 나왔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를 쭉쭉쭉 했더니 이렇게 이제 각각 등급이라는 그 두 글자가 맨 뒤에 붙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다 됐습니다. 그때 아직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은 게 지금 요거 이제 아직 풀지 않았어요. 틀린 개수가 이제 0개랑 똑같으면 만점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러면 요 사람, 요 세 번째 사람은 틀린 개수가 이제 0개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이제 1등급이 아니라 만점 요 두 글자가 이제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틀린 개수가 이제 0개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 요 함수를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틀린 개수가 이제 0개면 우리 만점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방금 구했던 이 등급을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썼던 이 식 있죠? 전부 다 이제 컨트롤 X요. 싹 다 이제 잘라내게 해놓고 이제 if 함수로 이제 물어보면 됩니다. if 만약에 지금 내가 틀린 개수를 지금 요 앞에서 가지고 있죠? 이 틀린 개수가 G의 22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개수가 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0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틀린 개수가 이제 0개다. 그 얘기니까 우리 여기다가 뭐라고 출력해달라? 만점이라고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틀린 개수가 이제 0개가 아니라는 그 얘기죠. 그럴 때는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그 등급을 그대로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잘라내게 해놓은 거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if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식이 여러 줄로 보여서 헷갈리죠? 일단 엔터 한번 누를게요.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우리가 채우기들을 쭉쭉쭉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틀린 개수가 0개인 그 사람은 우리 만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각각의 이제 등급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줬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썼던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이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if 함수를 써줬죠. 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긴 식이 전부 다 이제 거짓일 때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우리 G의 22번 그 셀에는 우리 틀린 개수가 들어있죠. 해서 이 틀린 개수가 0개랑 똑같아? 0개랑 똑같으면 우리 만점 요 두 글자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뒤에서 계산한 그 등급을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이제 sum product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sum product에서 우리의 배열 첫 번째 거, 배열 두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찍어줬는데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즈 요 함수를 쓴 거는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행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점수들은 전부 다 이제 열 방향으로 가지고 있어요. 해서 이거를 행 방향으로 이제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즈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들어있던 게 행 방향으로 이제 바뀌겠죠. 해서 이 점수들과 내가 지금 문제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값들을 서로 이제 곱한 다음에 그 값에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sum product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점수를 싹 다 이제 계산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함수에서는 결과값으로 점수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hloop 요 함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방금 구했던 그 점수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라. 어디서? 이 범위에 찾아라. 찾아서 두 번째 행에 있는 우리 등급 얘네들을 싹 다 이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hloop 함수를 쓴 거죠. 그러면 이만큼에서 나오는 그 결과는 우리 등급이 나올 텐데 그때 우리 1이다, 2다, 3이다, 4다 이 등급이 나오겠죠. 그 등급 뒤에다가 등급이라고 이 두 글자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앰퍼센트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등급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표 7번에서
고용보험료 요걸 이제 계산해서 우리 G의 38번에서 G의 45번 그 영역에 표시해라. 지금 여기다 이제 쭉쭉쭉 고용보험료를 싹 다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종사자 수에 따른 그 고용보험료율은 지금 우리 표 7번 그 영역을 참조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위쪽에 보니까 표 7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 종사자 수에 따른 그 고용보험료율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고용보험료 그걸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고용보험료라는 거는 월평균 임금이 우리 250만원 미만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그 외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래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월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에다가 우리 월평균 임금의 0.1%를 더해서 그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른 표에 있는 것들을 참조할 때는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아니면 X룩업이 됐든 이런 함수들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X룩업 요 함수를 이제 쓰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X룩업이라는 요 함수요. 요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X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 1번을 찍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 2번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찾을 값이 없을 때 표시할 그 값을 이제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 1번이다, 옵션 2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찍어줄 수가 있죠. 그때 여기서 이제 옵션 1번이라는 거요. 옵션 1번이라는 거는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는데 그때 어떻게 찾을지 그걸 이제 지정해주는 그 옵션이 우리 옵션 1번이요. 이 옵션 1번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마이너스 1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우리 가장 큰 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고요.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것보다 크거나 우리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 다음에 요 0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인데 요 0이라는 옵션은 찾을 값과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 다음에 2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이 2라는 이 옵션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2라는 이 옵션을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와일드 카드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와일드 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 옵션이 우리 2라는 이 옵션이요. 그 다음에 우리 옵션 2번이요. 이 옵션 2번은 내가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몇 번째 그 항목부터 이제 검색을 할 건지 그걸 이제 지정해주는 그 옵션입니다.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이 1이 있고 이제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그때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 첫 번째 항목부터 이제 검색해라.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고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마지막 항목부터 시작해서 검색해 달라. 그게 이제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고 그 다음에 2라는 이 옵션은 데이터가 이제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된 그 범위에서 검색해 달라. 그게 이제 우리 2라는 이 옵션이고 마이너스 2라는 이 옵션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그 범위에서 이제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마이너스 2라는 요 옵션이요. 해서 이 X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아서 같은 열에 있는 이 범위의 2의 값을 이제 가져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료율 그걸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지금처럼 이 범위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때 나는 첫 번째 그 데이터를 보니까 종사자 수가 지금처럼 4,829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4,829면 우리 0 이상이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고용보험료율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4,829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없잖아요. 해서 우리가 0이라는 이 옵션을 이제 써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수치 그 데이터를 이제 비교하는 거라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아니면 이제 1이라는 이 옵션을 쓰면 되는데 4,829 이 값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4,829보다 큰 게 지금 요만큼이 있고 이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러면 지금 이 값이 된다고요. 근데 얘는 지금 5,000명 이상일 때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5,000명이 안 되니까 0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구해라 이 옵션을 써주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얘보다 이제 작은 거는 0밖에 없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요 옵션 1번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찾을값 찾을 때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첫 번째 항목부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 2번으로 1이라는 이 옵션을 쓰면 되는데 요 1이라는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죠. 해서 조금 있다가 x룩업 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옵션 2번을 이제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이 없을 때 어떤 걸로 표시해라. 그걸 이제 지정해 줄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그런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그냥 생략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고용보험료 그걸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이제 계산한 거에다가 우리 월평균 임금의 0.1%를 더해주든 요걸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요만큼만 일단 계산 먼저 해보자고요. 그때 우리 월평균 임금이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디얼에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으니까 요걸 이제 그대로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해라. 뭘 곱하냐? 고용보험료율을 이제 곱해라.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고용보험료율은 우리가 이제 x룩업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만큼만 먼저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내가 지금 월평균 임금을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다. 이거 곱하기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x룩업 요 함수 이제 열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x룩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범위를 이제 참조를 할 건데 그때 각각 이제 뭐에 따라서 고용보험료율이 바뀌어요. 우리 종사자 수가 몇 명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죠. 해서 종사자 수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 4,829 이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을 값으로 우리가 이제 종사자 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이 값을 이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우리의 고용보험료율 이 범위에서 이제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찾을 값이 없을 때 그 표시할 값을 찍어주면 되는데 그건 이제 그냥 생략하고 쓸 거라 그냥 심표 하나만 찍어줄게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옵션 1번을 써주면 되는데 아까 우리 옵션 1번 그걸 이제 찾아봤을 때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 2번을 쓸 수 있는데 그 옵션 2번은 이제 생략하고 쓸 거라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룩업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용보험료 요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요거 이제 한 칸을 계산해 놓고 아래쪽으로 이제 치우기를 이제 쭉쭉쭉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찍었던 종사자 수 그리고 월평균 임금은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변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이 범위에서 지금 이 첫 번째 이 범위랑 이 범위는 변하지 않겠죠.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는 간에 무조건 이곳을 우리가 참조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해서 이 범위는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고 그 뒤에 요 범위 2번에 해당하는 거 요것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고용보험료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얘는 이제 월평균 임금이 이제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해준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이제 구해준 거죠.
그러면 월 평균 임금이 이제 250만 원 미만이야? 그거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쓸 때 우리 월 평균 임금이요.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250만 원 미만일 때는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월 평균 임금 그거 곱하기 임금 곱하기 우리 고용보험료율 요걸로 이제 계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계산해라? 우리 월 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 요거 이제 계산한 거에다가 우리 월 평균 임금의 0.1%를 더 더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더해라. 뭘 더하냐? 우리 월 평균 임금이요. 월 평균 임금에다가 월 평균 임금에 곱하기 이제 0.1%한 그 값을 이제 추가로 더 더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월 평균 임금을 이제 250만 원 미만이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물어보고 250만 원 미만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계산한 그 고용보험료율에다가 월 평균 임금 곱하기 0.1% 그거 한 거를 추가로 더 더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써놓은 그 식이 지금 요거 이제 계산한 거죠. 이 뒤에 거는 아직 더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썼던 이 식들을 싹 다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if로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if 만약에 내가 지금 월 평균 임금을 지금 이곳에서 가지고 있다. 이 값이 우리 250만 원 미만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 작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우리 250만 원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250만 원 미만이면 지금 방금 내가 계산했던 그 고용보험료 그걸 이제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0만 원 미만일 때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방금 계산했던 그 고용보험료에다가 더해라. 뭘 더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월평균 임금에 우리 곱하기 0.1%한 그 값을 이제 추가로 더해서 계산해 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로 닫고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고용보험료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계산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해주면 지금 이렇게 이제 결값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요 지상 보니까 10의 자리에서 10단위에서 올림을 하래요. 올림을 해서 100단위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이제 10단위에서 이제 올림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로 내가 지금까지 썼던 이 모든 식들을 싹 다 이제 우리가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 이제 10단위가 이제 5죠. 5라는 이 값 10단위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6칸은 우리 10의 단위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우리가 이제 100단위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13,700원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싹 다 우리가 라운드업으로 이제 묶어보자고요. 해서 여기다 이제 라운드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계산한 그 값이 있다. 그 값을 우리 10의 자리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맨 뒤에서 이제 -2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13,700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18,600원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우리 15,400원이 이제 나오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15,300원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6,900원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19,800원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왜? 10의 자리에 0이 써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18,000원 그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11,500원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요 식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다 썼던 그 식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값들이 있을 때 그 값을 우리 라운드업 올림을 해달라. 올림하기는 올림하는데 그때 이제 10단위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100단위까지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이제 -2로 이제 쓴 거죠.
해서 100단위까지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라는 그 자릿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문제에서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로 물어본 거죠. if 입장에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우리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참일 때요. 요만큼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거짓일 때가 지금 이만큼이죠. 해서 if 입장에 봤을 때 얘가 이제 조건이고 요만큼 이제 참일 때, 요만큼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참일 때와 거짓일 때 그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 월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월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 그거 이제 계산한 거에다가 우리 월평균 임금의 0.1% 그걸 이제 곱한 그 값을 우리 더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해서 요만큼 이제 박스 친 거, 파란색 박스로 들어있는 이 식은 전부 다 똑같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월평균 임금의 0.1%를 더 더해라. 요것만 이제 더 추가가 된 거죠.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월평균 임금에 우리 0.1%를 더하냐 안 더하냐 그 차이요.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거 좀 잠깐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식을 쓸 때 요만큼이요. 요만큼의 식은 어차피 전부 다 똑같고 요걸 이제 더할래 말래 그거잖아요. 해서 우리가 요거 이제 식을 쓸 때 요만큼이요. 요만큼을 이제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뒤에서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물어보고 if 함수로 월 평균 임금의 그 값이 250만 원 미만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250만 원 미만이라면 여기다가 이제 0이라는 그 값을 더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월 평균 임금에다가 우리 곱하기 0.1%한 그 값을 이제 더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도 되는 거예요. 해서 만약에 250만 원 그 미만일 때는 우리가 지금 요만큼 이제 계산한 거에다가 더하기 0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250만 원 그 미만이 아니라면 지금 요만큼 이제 계산한 거에다가 더해라. 뭘 더하냐? 요만큼의 식이요. 해서 월평균 임금의 0.1%를 더 추가로 더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썼던 이 식과 요 식을 이제 비교해 보면 if가 이제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 차이죠. 그러면 if 함수를 이제 뒤로 이렇게 이제 꺼내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월평균 임금 요거 이제 계산한 거 있죠? 요거 이제 계산한 그 식은 제가 컨트롤 C 복사 좀 하고 지금 여기 써져 있던 식 싹 다 이제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월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 그거 이제 계산한 거죠. 그렇게 이제 계산해 놓고 그 뒤에 찾아가서 이제 더하기 열어주고요. 그 뒤에서 우리가 if 함수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됩니다. 해서 if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월평균 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50만 원 미만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 250만 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만약에 250만 원 미만이라면 내가 원래 계산했던 그 고용보험료요. 거기다가 0이라는 그 값을 더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월평균 임금에 우리 곱하기 0.1%를 한 그 값을 우리가 더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맨 뒤에서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고용보험료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 우리는 또 라운드 업을 이용해서 10단위에서 이제 올리면서 100단위까지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라운드 업하고 요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요만큼 이제 계산한 거를 우리 10단위에서 이제 올림을 해서 100단위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정상적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왔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우리가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 해도 값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제가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라운드 업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결과가 있다.
그 결과를 10단위에서 이제 올리면서 100단위까지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2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요. 그 안에 쓴 그 식을 보게 되면 월 평균 임금 곱하기 고용보험료율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라. 지금 이만큼의 식을 우리가 써준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더해라. 뭘 더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그 미만이면 원래 계산한 그 값에다가 0을 이제 더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월 평균 임금의 0.1%한 그 값을 이제 추가로 더 더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 이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고요. 이 방법으로도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왜? 문제에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그 함수들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준 거잖아요. if 함수를 앞에다 썼냐 뒤에다 썼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표 8번을 이제 참조하래요. 표 8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곳을 이제 참조해서 우리 이제 C의 49번에서 C의 51번 그 영역에 그랬어요. C의 49번부터 51번 그 영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세 칸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업무 구분이 개발자와 관리자인 직업군의 평균 경력별 빈도수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표 8번에서 업무 구분이 지금 B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분석가라는 것도 있고요. 컨설턴트라는 것도 있고 우리 개발자도 있고 우리 관리자도 있고 분석가도 있고 개발자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 개발자도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개발자하고 관리자라고 했으니까 개발자가 지금 여기 있고요. 관리자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또 개발자가 여기 있고 관리자가 여기 있고 개발자가 여기 있죠. 그러면 분석가는 빼고 그리고 컨스턴트 이것도 이제 빼고 그리고 이제 분석가 얘도 이제 빼고요. 해서 요 5가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이제 평균 경력별 빈도수를 지금 여기다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이 데이터들의 평균 경력은 전부 다 F열에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빈도수를 구할 때는 프리퀀시 요 이제 배열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죠. 우리 프리퀀시라는 그 함수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프리퀀시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프리퀀시라고 쓰고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 1번을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 2번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리퀀시 함수를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범위 1에서 우리 이제 범위 2에 해당하는 발생 빈도수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프리퀀시라는 요 함수예요. 요런 이제 프리퀀시 요 함수가 시험 문제상에 나오면 우리가 결과값을 여기에서 요 세 칸에다가 이제 결과값을 표시해야 되겠죠. 해서 이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 세 칸을 모두 다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써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업무 구분에 대해서 개발자와 우리의 관리자 그 두 개 데이터만 이제 대상으로 할 건데 그때 업무 구분에서 개발자랑 똑같아 관리자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보려면 업무 구분에서 우리가 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전부 다 이제 꺼내와요. 세 글자에서 전부 다 이제 세 글자씩 꺼내온 다음에 우리가 라이트 함수를 꺼내온 게 개발자랑 똑같아 관리자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 함수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if를 이제 같이 써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 요 이제 함수를 쓸 때 범위 1은 우리가 원래 평균 경력 이곳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범위 2로는 지금 이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그때 여기 보면 평균 경력에 대해서 1초가 3초가 6초가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써져 있는데 우리는 범위 2를 설정할 때 지금 이 범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범위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범위를 설정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프리퀀시 함수에서 빈도수를 이제 구해줄 때 우리가 이제 범위 1하고 범위 2를 지정을 했을 때 여기서 값을 이제 찾을 때 보다 작은 값부터 시작해서 값을 이제 찾아줍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범위 1로 지금 요만큼의 범위를 만약에 사용을 하고 범위 2로 내가 이 범위를 지정한다면 그때 맨 앞에 여기는 1이라는 그 값이 써져 있죠. 해서 범위의 2의 값이 어디에 이제 해당하는지 찾을 때 보다 작은 값, 지금 여기 1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1보다 작은 값부터 찾아준다고요. 여기는 1초가기 때문에 1보다 큰 값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프리퀀시 함수 자체에서 이제 값을 비교할 때 뭐뭐보다 작은 값부터 찾아주기 때문에 이 범위, 앞에 있는 이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요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 같은 경우는 3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3보다 작은 값부터 값을 찾아라. 해서 3 이하의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 평균 경력을 찾아서 여기다가 이제 빈도수를 이제 구해준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칸 거 얘를 이제 비교를 할 때는 6보다 작은 값부터 이제 찾아주는데 3 이하인 그 데이터까지는 싹 다 여기서 이제 빈도수로 계산이 될 거고 3 그 다음이 이제 4부터죠. 해서 4부터 시작해서 6까지 그 데이터 6 이하인 그 데이터의 빈도수를 여기서 이제 구해준다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칸은 지금 비어있죠. 그러면 6 이하인 그 데이터까지 여기서 이제 빈도수를 다 구하고 그 이후에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전부 다 빈도수를 그냥 알아서 구해준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할 때 범위 1과 범위 2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뭐뭐보다 작은 값부터 이제 데이터를 찾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범위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이 값들의 범위를 우리가 범위 2로 설정을 해야 된다. 요거 이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이제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프리퀀시 요 함수를 사용할 때는 내가 값들을 이곳에다가 전부 다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범위를 싹 다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함수식을 쓰더라. 그렇게 그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프리퀀시 함수식을 어떻게 쓸지 그거 이제 잠깐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여기다 이제 프리퀀시하고 이제 써주겠죠. 프리퀀시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쓴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범위 1로 이곳을 지정할 건데 우리는 실제로 이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해주는 게 아니라 업무 구분이 이제 개발자와 관리자인 그 직업군의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if를 쓰고 이제 물어볼 겁니다. if를 쓰고 물어보는데 하나 이제 개발자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관리자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조건을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 첫 번째 거 우리 이제 개발자랑 똑같아. 그거 이제 하나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어본 그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관리자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는 평균 경력이요. 우리 평균 경력이 들어있는 그 범위를 지정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우리 평균 경력을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 1번으로 지금 우리 평균 경력 얘를 이제 찍어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if 요만큼 쓴 게 이제 우리 프리퀀시 이 전체 이제 형식으로 봤을 때 범위 1에 해당하는 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컴마를 찍어주고 범위 2번 이 범위를 이제 뒤에다가 맨 뒤에서 우리가 범위 2번을 이제 찍어주면 된다. 그렇게요. 그때 우리가 이제 개발자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보고 관리자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개발자 관리자하고 요 데이터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5개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런 데이터는 없죠. 그러면 개발자랑 똑같거나 우리의 관리자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발자랑 똑같아, 관리자랑 똑같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식을 쓴다면 만약에 이제 개발자랑 똑같으면 이제 우리 true 조건을 이제 비교한 거니까 true 값이 나올 거고 만약에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제 false라는 그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내가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할 때가 있을 거고 앞에 거는 이제 만족하지만 뒤에 거는 이제 false가 나올 수 있는 그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얘랑 이제 반대로 앞에 있는 이 조건은 만족을 못하지만 뒤에 조건은 이제 만족하는 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이제 false하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을 못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제 물어봤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조건 1이 있고 우리 조건 1이 있고 조건 2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면 그때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이제 곱하기로 묶어서 써주면 되죠. 그러면 true 곱하기 true를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우리 true가 나올 거고요. true 곱하기 false를 했을 때 false가 나오고 false 곱하기 이제 true를 하면 false가 나오고 false 곱하기 false를 해도 false가 나오겠죠. 우리 여기서 이제 true라는 그 값이 있고 이제 false라는 그 값이 있을 때 true하고 false를 이제 우리가 숫자 값으로 수치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true는 이제 1에 해당하는 거고요. false는 이제 0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 곱하기 1을 해라 라고 해서 1이 나온 거고 1 곱하기 0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0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false 0 곱하기 true 1 0 곱하기 1을 했을 때 이제 false가 나올 거고 0 곱하기 0을 하게 되면 이제 0 false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곱하기로 묶었을 때는 둘 다 이렇게 이제 true일 때만 true 값이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을 때는 우리가 조건하고 조건을 곱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우리 조건 1번이 있고 우리 조건 2번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true 더하기 true 그렇게 이제 더하기로 이제 묶게 되면 우리 이제 true라는 그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true 더하기 false요. true가 이제 1이고 false가 이제 0이니까 1 더하기 0을 해서 이제 1이라는 그 값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true가 지금 1이니까 0 더하기 1을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이제 우리 true라는 그 값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false 더하기 false요. false가 이제 0이라고 했으니까 0 더하기 0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0이라는 그 값이 나온다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건하고 조건을 더하기로 묶었을 때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곱하기로 이제 묶었을 때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묶었을 때는 우리 값들이 이렇게 있을 때 둘 중에 true라는 그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처럼 전부 다 이제 true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 둘 다 이제 false일 때만 false 값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들을 더하기로 이제 묶게 되면 얘는 이제 오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AND 조건일 때는 우리가 조건하고 조건을 이제 뭘로 묶어준다? 우리 이제 곱하기로 묶어주더라. 그리고 조건하고 조건을 비교를 할 때 그때 이제 두 개의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오화 조건으로 이제 묶어주면 되는데 그때 조건하고 조건을 더하기로 이제 묶어주면 그게 이제 오화 조건이 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발자랑 똑같아, 관리자랑 똑같아.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는 이제 평균 경력을 구해주면 된다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쓸 때 우리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더하기로 묶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우리 결과값을 나타내고자 하는 곳이 지금 이만큼이죠. 그래서 이 영역들을 싹 다 이제 범위로 먼저 지정을 해주고 는하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if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이렇게 열어주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업무 구분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업무 구분을 여기서 요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꺼내 달라. 그렇게 이제 꺼내 온 게 오른쪽에 세 글자 꺼내 온 게 개발자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조건식을 싹 다 이제 다 써준 거예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조건식을 전부 다 블럭을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C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사를 해놓고 더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V요. 컨트롤 V에서 우리가 요 세 글자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한 번 더 물어봐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조건 더하기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5화로 그렇게 이제 묶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에 우리는 평균 경력을 이제 내보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개발자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요. 관리자의 데이터가 여기 있고 개발자, 관리자, 개발자하고 이렇게 이제 5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때 그 평균 경력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3개가 있고 총 5개의 데이터가 있죠. 그때 1초가 3 이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없대요. 지금 이 평균 경력을 봤을 때 3 이하인 그 데이터는 없죠. 해서 0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고요. 그리고 3초가 6 이하라 그랬어요. 3초가 6 이하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이제 3개 데이터가 있는 거 맞죠? 해서 지금처럼 3개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고요. 그리고 6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는 2개가 있대요. 6을 초과하는 그 데이터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2개가 있는 거 맞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를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식 좀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 함수, 요 함수를 이제 크게 봤을 때 얘가 요만큼이 이제 범위 1에 해당하는 거고 얘가 이제 범위 2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제 if를 기준을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더하기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이 2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평균 경력을 이제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평균 경력이 이제 여기서 5개 데이터가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 1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범위 2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조건을 물어볼 때 라이트 함수 오른쪽에서 이제 3글자 꺼내 온 게 있다. 그 오른쪽에 3글자 꺼내 온 게 개발자랑 똑같아, 관리자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2개의 조건을 이렇게 써서 우리는 이 2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2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더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5화 조건으로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7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작업 문제에는 이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덱스 매치 함수를 이제 이용하는 그 문제였는데 얘는 거의 이제 공식처럼 그렇게 정해져서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인덱스 매치 그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1번 문제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이제 함수 형식 같은 것들 계속해서 정리를 다 해드렸죠. 해서 함수 형식이나 이제 옵션 같은 것들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그거 먼저 외우세요. 외워야 뭔가를 쓸 거 아니에요. 외우지도 않고 그냥 교재에 있는 거 해설 같은 거 보면서 정답을 계속해서 따라서 입력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정답 보고 내가 식을 쓰는 거는 그건 타자 연습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해서 일단 먼저 외울 거 외우시고 그리고 해당 문제를 딱 열어서 문제만 보고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제 프리퀀시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형식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는 형식이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범위 2번을 이제 범위 잡을 때 앞에 거를 잡아야 될지 뒤에 거를 잡아야 될지 얘가 이제 헷갈린다고요. 그때 이 프리퀀시 함수에서는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 뭐뭐보다 작은 값부터 값을 찾아주더라. 해서 우리가 요 두 번째 범위 2번으로 이 영역을 지정을 해야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리퀀시 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결과값을 이곳에다가 표시할 거니까 이 전체 범위를 우리가 범위로 설정하고 함수식을 입력해야 된다.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조건이 있을 때 이 여러 개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5화로 묶겠다 그랬을 때는 조건하고 조건을 더하기로 이제 묶어주면 되고 AND 조건으로 묶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2개의 조건을 이제 곱하기로 묶어주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들도 함수 형식 외울 거 먼저 외우세요. 옵션도 외우세요.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해당 문제를 열어서 직접 문제를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